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정말 핵무기를 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푸틴이 핵무기를 쓸까가 맞겠죠. 아무튼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전쟁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러시아가 군사 강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약점을 내보였습니다. 지난 2월 개전 당시만 하더라도 군사 전문가조차 이런 상황을 예상한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한술 더 떠 러시아가 욕을 내들어서는 병력 징집하는 과정이라든가 국가 차원의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두서없이 운영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많이 노출했습니다. 장기전으로 팽팽하게 흘러가던 전쟁은 이제 러시아가 밀리는 모습인데요. 줄다리기를 예를 들자면 초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쭉 끌어당겼는데 예상외로 우크라이나가 끌려가다가 버티기에 성공하면서 러시아가 약간 주도권을 진 채로 팽팽한 상태로 흘러갔었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서구권 국가들의 무기나 전술 지원이 보강되면서 더 힘을 얻어가고, 반면에 러시아는 내외부적인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전투가 힘들어지는 처지에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말하면 아직까지도 서방 언론만 믿으면 안 된다니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전쟁 초반이야 그럴 수 있죠.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여론전 심리전 차원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그런 근거 없이 서로 뿌려대던 정보가 워낙 많이 기사화되고 있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는 아니죠. 그동안 입 꾹 닫고 있던 러시아 국영 매체에서조차 승리가 불가능하다면서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침공할 때부터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선을 딱 그어서 말했잖아요. 애초부터 계획상으로 전쟁 범위와 전쟁 기간을 짧게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8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 완전 꼬인 상황이고,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군사작전 하는데 멀쩡한 민간인들 동원령 내리고 징집을 하겠습니까? 진짜 그만큼 목에 찼다는 거죠. 지금 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러시아가 사실상 재래식 전쟁으로는 전쟁 상황을 역전시키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들어간 거라 볼 수 있죠. 러시아가 이대로 퇴폐의 수순으로 간다면 이는 푸틴에게 정치 생명 끝 이상의 문제, 신변의 문제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푸틴은 국제사회가 인정도 하지 않는데 이전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4개 주 합병을 선언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면 러시아 영토 침범한 거다 하면서 당장이라도 핵을 사용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죠. 웃긴 게 우크라이나 4개 주 러시아 병합 주민투표하는데 90%가 넘는 찬성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투명한 투표함에 총든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투표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90%가 아니라 100% 안 나온 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를 명분으로 푸틴은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었고, 실제 핵 전력이 이동하는 게 위성에 포착된 내용들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사실 지금 푸틴이 처한 상황이 전투에서 밀리는 것 이상으로 복잡해졌는데요. 우선 많이들 알고 있듯이 쿠데타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 군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푸틴은 실제 병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야전 지휘관들을 대규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한다기보다는 이런 쿠데타 위험이 커지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로 교체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거조차도 불안한지 대통령 선에서 들여다볼 내용이 아닌 병력이나 장비 이동 배치 같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러고 있고 참모나 군 지휘관은 능력 없이 손바닥만 비비는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다 보니 전쟁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푸틴을 향한 러시아 국민들의 분위기도 푸틴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푸틴 지지율이 약 80%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없죠. 앞서 말한 러시아 병합 찬반 투표 비슷하게 지지율 조사가 비밀 설문조사도 아니고 누구 전화번호인지 어디에 사는지 다 아는 상태에서 안 그래도 약이 바짝 올라있는 푸틴을 지지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죠. 전쟁 초반에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면서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하니 탈나치니 그런 명분 이야기할 때만 해도 러시아 국내 반전 시위는 바로 진압해버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이후에 용병에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까지 전장에 투입시키다가 이제 동원령까지 내리게 됐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총 동원령이 아니라 3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징집하기 위해서 내린 부분 동원령인데, 이 동원령을 내린 이후에 겉으로 드러나는 푸틴 지지율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반전 여론과 정부 규탄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동원령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초반에도 말했다시피 국가적인 차원의 결정과 이 시스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애초에 정부가 35세 이하의 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징집한다고 말한 거하고는 다르게 미필이고 나이가 많고 할 거 없이 광범위하게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주간 군사교육을 한다는 말하고는 다르게 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피복도 장비도 안 갖춘 채로 전장에 투입시키는 경우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졌는데요. 푸틴이 잘못 징집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실수를 인정한다고 빠르게 대응은 했지만 동원령 발표하고 러시아 곳곳에 시위가 일어나고 징집센터가 불타는 등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불만은 차별이었죠. 러시아 국방부는 금융, IT, 통신 분야 등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은 산업 핵심 인력이라는 이유로 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일이 아닌 남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한편으로 가난하고 외진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거의 대다수에 가까운 광범위한 징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유한 지역 거주민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가난한 지역의 남성들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동원령을 공표한 이후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의문을 가져보면 전쟁이 길어지고 서방 제재도 심해져서 러시아 국민들 불만이 있을 텐데 여기에다 목숨 바칠 명분도 없는 전쟁에 동원령까지 발동하면 국내 여론이 더 나빠질 걸 몰라서 부분 동원령을 발동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병력 부족 그 문제 하나만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기엔 부족한 구석이 있죠. 전문가들 의견 중에 관심 가는 부분 몇 개를 보면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서구권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너희 서방권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액션을 취할 거고 그렇게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그걸 보여주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계획은 불과 며칠 만에 징집 과정에서 부실한 내부 사정을 더 노출시키고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색다르던데 유사시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을지 그걸 염두에 두고 테스트 성격도 가만히 되어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불만의 강도나 문제를 미리 체크해보는 거죠. 불만의 강도를 체크해보고 생각보다 불만이 더 크다면 총동원령은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군부 쿠데타도 푸틴이 우려하는 내부 위협이긴 하지만 국민들 전체적인 불만이 폭발했을 땐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푸틴에게 이런 내부적인 문제 못지않게 외부적인 환경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외교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재래식 전쟁은 이제 사실상 이기기 힘들어졌고 국내 여론은 나빠지고 내부 쿠데타 위험도 커지고 있는 판국이고 그나마 해결책이라 함은 적당히 주변에서 중재하고 말려주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건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있잖아요. 남자애들끼리 주먹다짐 하다가 막상 싸움은 시작됐고 끝장을 보지 않는 한 그만하자 먼저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하는데 싸우는 양쪽 애들하고 둘 다 친하게 지내는 애 하나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중재하면 싸우던 애들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싸움을 끝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요. 서구권 국가들과 함께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가깝게 하는 튀르키예, 적당하게 중립적이면서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던 인도, 푸틴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줄 만한 그런 나라이자 인물들이었는데 이제는 러시아와 선을 딱 긋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미국과 외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소련 시절부터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적으로 사주면서 러시아 자금줄에 숨통을 틔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은 관계가 안 좋은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고립될수록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도는 일정 부분 이런 걸 커트시키기 위해서 대응을 해줬던 거죠. 어쨌든 러시아에 호의적으로 나오는 인도의 모디 총리와 푸틴이 지난달에 만났는데 푸틴의 기대하고는 달리 모디 총리는 지금 전쟁할 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죠. 그리고 모디 총리는 푸틴과 젤렌스키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시도도 했지만 이번에 젤렌스키는 푸틴하고는 그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하다고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니는 못 믿겠다. 니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하고는 협상해도 니하고는 협상 없다. 이렇게 한 거죠.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그동안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좀 약은 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움이 팽팽할 때는 중간에서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더니 사실상 러시아가 확실히 밀리는 게 보이니까 갑자기 러시아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로 돌변했죠. 튀르키예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평화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돈바스하고 크림 반도까지 침공해서 얻은 우크라이나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푸틴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면서 푸틴이 불편해할 소리를 했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푸틴이 원하는 그 선에 맞춰서 중재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국가들이 한 발씩 물러나 버린 거죠. 이제 푸틴이 쓸만한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까지 들고 나오는데요. 러시아가 과연 핵을 쓸까 하는 부분은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최대 변수가 푸틴이죠. 러시아가 지금까지 푸틴 혼자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만큼 핵 단추도 그럴 수 있다는 건데요. 진짜 푸틴이 잠깐 돌아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해버리면 이런 예상들이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일단 푸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서구권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핵 위험이 가시화될 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핵전쟁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서구권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저지하는 용도로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가 핵을 꺼내던 게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올해 2월 말경에 시작됐죠. 남방 수요가 줄어들고 겨울이 끝날 무렵 전쟁이 시작된 만큼 서방 국가에게 자신들이 가진 에너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타격을 가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버티면 겨울이 오고 유럽의 물가 문제도 심각한 판국이라 이때 에너지로 더욱 힘들게 하면 경제 문제로 인해서 서방의 단결력이 무너질 거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개입도 줄이면서 적극적으로 러시아 위주로 중재에 나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핵 위협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푸틴이 해오던 행동을 보면 설마 하는 짓을 정말 할 수도 있기는 하죠. 오늘은 푸틴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과 왜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독단적이고 자존심 강한 전제주의적 지도자가 두려움에 떨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원령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한 시위대에서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푸틴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공감 가는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